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설국열차 장. 얼마 전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지구상의 종말이 왔고 남아있는 것은 설국열차 하나였다. 온 세상의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지구를 도는 전 궤도를 다 달리면 1년이 지난다. 쉴 새 없이 달리는 열차가 다리를 지나고 터널도 지난다. 17년째 달리고 있었다. 열차에 빠져버린 한 사람. 월포드에 의해 설국열차는 만들어졌고 엄청난 규모인 1001칸이었고 500m의 길이로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다. 원작은 프랑스 작가가 쓴 것이었다. 그것이 만화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한번 본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작업 과정을 거쳐 엄청난 제작비 400억 원이 투자되어 탄생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찍었지만 촬영장의 주무대는 체코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으로 편성된 출연진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인은 남궁민 수역의 송강호, 그의 딸 요나, 그리고 햇불소년, 채녁의 소년이 한국 배우 전부였다. 기차 칸마다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하층민은 단백질 블랙을 먹고 살고 그것은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꼭 양갱이 모양으로 생겼다. 영화 개봉 후 판매량이 늘었다는 말도 있었고 줄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최상위층은 역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으로 나온다. 스시를 먹는 장면도 잠깐 나오기도 했다. 최하위층에서 최상위층까지 한 칸 한 칸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며 도착하게 된다. 해상을 볼 수 있는 아쿠아룸 같은 수족관도 나오고 멋진 식물 공장 같은 곳도 나오고 아이들용 교육장도 나온다. 맨 끝에 있는 열차에 있는 하층민이 사는 곳에서 어른 아이를 차출해서 기차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현장에 혹사를 시킨다. 전사들과의 싸움도 있고 역경을 딛고 최상위층까지 도달하게 된다. 총리는 메이슨이라는데 틸다 스윈튼이 맡았다. 스시칸에서는 다른 이들은 스시를 맛보는데 상황이 역전되어 지배층이 인질이 되어 단백질 블랙을 먹게 되기도 한다. 메이슨이라는 부부는 프리메이슨을 상징한다고도 한다. 총리 역을 맡은 이는 본래는 남자였는데 영화에서는 여자로 바꿔졌다. 총리를 인질로 해서 기차칸을 하나씩 열고 간다. 그녀는 틀니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남궁민수는 보안 요원으로 커티스에 의해 구출되고 그들의 혁명에 가담하면서 문을 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캡슐 같은 칸에서 구해지자 말자 지구에서 남은 마지막 담배를 한 대 피우게 된다. 담배는 말보로 라이트라고 한다. 그것에는 성냥이 있다. 그 성냥이 막판에 환각제 크로놀로 만든 폭탄의 도화선을 불붙이는데 기묘한 역할을 하게 된다. 커티스는 정교한 작전을 구상하고 실현해서 통관을 쭉 연결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통관으로 한꺼번에 문을 통과해서 송강호를 구출해낸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환각제 크로놀이었다. 그는 크로놀에 중독된 환자로 나온다. 이것은 나중에 폭탄으로 화하기도 한다. 환각제에 휩싸여 그것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다. 기차 칸의 문을 여는 것에 관건인 보안요 안으로 설정된 이가 배우 송강호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의 딸이었다.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통역기가 있고 또한 그의 딸이 통역을 대신한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서 따왔고 벽을 사이에 두고도 투시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녀는 열차에서 태어나 17살이 되었고 그녀의 엄마는 이누이트족으로 에스키모인으로 설정되었으며 기차에서 탈출하다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최초에 시도되는 것은 송강호가 갇혀있는 곳까지 가서 그를 구출하는 것이 첫 관문이었다. 기차 칸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기술적인 보안 요원이었다. 그가 문을 여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환각제 크로놀이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질주하는 기차에 대해 눈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터널도 만들어가면서 질주한다. 커티스는 실질적인 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밑받침을 제공하는 사람은 길리엄이었다.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층민의 존경을 받는 이였다. 한번 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팔과 다리를 잃었던 것이었다. 끝에는 월포드와 서로 매일 통화하고 교감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총리 역을 맡은 여자 메이슨은 얘기한다. 신발은 발에 신겨져야지 머리 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보기로 기차 유리창에 구멍을 만들고 팔을 10분 동안 내놓게 만든다. 팔은 동상이 걸려버리고 팔을 잘라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꽁꽁 언팔이 냉동된 채로 보여지기도 한다. 바깥 세상에는 기차를 탈출했던 이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비행기에 추락된 잔해가 클로즈업 되기도 한다. 한 아이를 치마 속에 숨긴 엄마를 알아채고 그 아이를 빼앗아가기도 한다.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상층에 있는 칸까지 가게 된다. 최고의 우두머리 월포드는 자신의 후계자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남궁민수는 기차 밖에서도 살 수 있다는 확신하에 기차를 크로노를 모아 만든 폭약으로 앞문이 아니라 옆쪽에 폭탄을 장착해서 폭파시킨다. 최후까지 살아남아있던 넷이 결합해 있었으나 살아남은 이는 흑인 아이 티미와 송강호의 딸 요나만이 살아난다. 티미는 5살이고 요나는 17살이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백곰이 눈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육식동물인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 그의 먹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남녀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주인공 커티스는 동생과 남궁민수 등과 함께 열차의 칸을 열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된다. 그는 상당히 비극적인 일을 겪었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동생이 인질로 잡혀 위기에 처하게도 되지만 결국은 대의를 위해 외면함으로써 죽음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800만 정도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편의 블랙버스터를 보는 듯했고 한국 영화의 자긍심을 한층 고양시킨 걸작으로 평가될 듯했다. 우리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감독이 흥행의 대가다운 면모가 엿보였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었고 열차가 달리는 장면도 박진감 넘치게 촬영이 된 듯했다. 오랜만에 영화를 본 것이었는데 제대로 묘미를 느껴볼 수 있었고 한여름에 보았는데 등골이 싸늘할 정도의 청량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요즘은 설국 열차를 보지 않으면 화제에 끼어들 수 없을 지경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였다. 무척이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여준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다.